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 딱풀 6월 7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민주당 대표 이재명에게 운명의 날입니다. 이화영 오늘 오후 2시에 1심 선고가 나오죠. 1심 선고 결과에 따라서 판결문 내용에 따라서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까지 불가피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특검법을 발의를 했죠. 수사 검사들을 특검하겠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특검법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검사 탄핵을 하겠다. 이번에는 검사 탄핵이 한두 명이 아니고 그 수사를 하는 수원지검 지검장부터 모조리 검사들을 탄핵하겠다. 이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점입 가격이라는 생각밖에 안 되는데, 이 문제는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 문재인 전직 대통령 일가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이 의혹들이 양파처럼 막 양파 껍질 벗기듯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혜성 비리 의혹들이 일파만파로 번지는데, 자, 일단 조선일보 오면 기사입니다. 문 직접 반박 후 더 커지는 김정수 기내식 논란. 일단 기내식 논란입니다. 전용기 기내식 비용으로 타지마을 갈 때 6,292만 원을 지급한 것을 둘러싸고 지금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문재인은 지난 5일에 치졸한 시비다 이렇게 장문의 글을 통해서 반박을 하고 나서면서 오히려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청와대 부대변인 자격으로 그때 타지마을 방문에 동행했던 고민정 최고위원이 어제 또 라디오에 나와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도 그때 같이 가서 기내에서 무슨 대단한 것을 먹었던 기억이 전혀 없다. 문체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공개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걸 먹었기에 기내식비가 6천여만 원이 나왔는지를 증명해달라. 증명해달라. 나는 그거 먹은 적 없어. 그 당신들이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당신들이 우리가 뭘 먹었는지 증명해봐. 자, 이 6,219만 원은 그냥 놓은 것이 아니고, 당시 문재인 정부의 그 문체부와 대한항공이 수의 계약을 한 계약서 내용에 나오는 겁니다. 기내식비가 6,219만 원. 그럼 그 돈을 국민 세금으로 줬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의문을 제기를 하고 36명이 탔다면은 셈을 해보니까 한 끼당 45만 원짜리를 먹었다. 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죠. 문재인 정부에서 해명을 해야죠. 그런데 그 자료가 있는데도 배현진은 증명을 한번 해봐. 난 별로 뭐 비싼 거 먹은 기억이 없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도 나왔는데, 방송에 나왔는데, 다른 방송이 아니고 김어준 프로그램에 나와서 김어준 유튜브에 나왔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지지층을 결집을 해서 무조건 논리 필요 없이 방어막을 치자는 이야기입니다. 논리는 필요 없고 그냥 탄압하고 있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거죠. 윤건영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들이 이 비공식적으로 정확한, 자기에게 이제 비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들이. 정확한 기내식 비용 수치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역대 정부와 다르지 않다고 하시언하더라. 자, 역대 정부, 윤석열 정부까지 포함해서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다 그렇게 먹었지 않느냐. 자, 이 말인데, 이 대한항공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한번 그것도 밝혀야 될 상황 같습니다. 저도 이 전용기 많이 타고 1억, 2억이 다 타봤지만은 1인당 40배만 원짜리 먹은 적은 없습니다. 보통 민항기, 기내식과 똑같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역대 전용기에서 다 그렇게 먹었다. 거짓말이죠. 또 윤건영은 지난 4일에는 김정숙 여사가 명예훼손을 한 사람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기로 했다. 근데 아직 안 하고 있네요. 지난 4일이면 꽤 며칠 됐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김종숙 관련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배현진, 박수영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는데, 박수영은 페이스북에 고소 빨리 하기를 권한다. 하루빨리 수사가 진행돼 진실이 드러나길 바란다.
자, 저도 말씀을 드렸죠. 고소를 하려면 빨리 하면은 뭐 수사를 하겠죠. 이게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인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인지 그 말은 6,292만 원을 어떻게 먹었는지 이것까지 다 밝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아직 고소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배현진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안의 본질은 문체부가 2,500만 원으로 치르려던 행사를 왜 갑자기 영부인이 끼어들어 4억 원이나 썼느냐는 것이다. 이것도 본질 중에 하나죠. 여러 가지 따지자면 끝이 없습니다.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 일가가 이제 제임스에 누린 특혜성 비리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오늘 중앙일보 인터넷판 기사입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문재인 그 비리에 대해서 계속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2탄이 나왔습니다. 특혜성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문재인의 SNS 2탄이 나왔는데 영부인 첫 단독 외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나중에는 책에서는 영부인 첫 단독 외교라고 해놓고는 나중에는 다급하니까는 SNS 글에서는 가기 싫은 걸 등 떠밀려서 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등 떠밀려서 첫 단독 외교를 간 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첫 단독 외교 이런 신조어를 만들어내는데 이번에는 또 신조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문재인에게서 의상 외교, 의상 외교, 눈물겨운 방어작전이다 이렇게도 보이는데 자 중앙일보 인터넷판 기사입니다. 제목은 김정숙 블라우스 논란에 의상 외교 잘한 일 아니냐? 잘한 일 아니냐? 이 의상 외교라는 게 블라우스 논란은 이겁니다. 블라우스 논란은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이 이런 주장을 했죠. 인도 측에서 선물 받은 인도 전통 의상을 무단 반출해서 블라우스로 재단해서 입었다. 그래서 특검해야 된다. 이렇게 김석기가 주장을 했습니다. 인도 대통령 부인이 선물한 사리, 상의에 걸치는 인도 전통 의상이죠. 그것을 재단을 해서 블라우스를 만들어서 입고 인도 갔을 때 선물을 받았는데 4개월 후에 또 다시 인도 가면서 타지마을 가려고 가면서 전통 의상, 인도 전통 의상을 다시 막 갈기갈기 찢어서 천을 만들어서 다시 블라우스를 만들어서 입었다. 자, 그래서 대통령 부부의 외국에서 받은 선물은 국가 기록물로 다 넣어야 되는데 그걸 사사로이 가져다가 찢어버렸다. 찢고 새로운 옷을 만들어서 입고 다녔다. 자, 그래서 이 논란이 일어난 거죠. 블라우스 논란이 이건데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이 어제 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글을 올려서 이번에는 모 의원이 제 아내가 2018년 11월 인도 방문 때 입었던 블라우스가 대통령 기록물법을 위반한 중대 사안이라며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 이것을 밝히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 잘한 일 아니냐. 더군다나 6년이 지난 일을 이렇게 비난하며 특검을 주장하다니 한심하지 않느냐. 6년이 지난 일, 문재인은 집권을 해서 그보다 훨씬 더 지난 일,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일, 박근혜 정부 때는 물론이고 그 전에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일 다 들춰내서 사람들을 구속시키고 했죠. 이 문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는 해당 블라우스를 인도 대통령 부인과의 오찬, 인도 외무장관과의 환담, 인도 스타트업 기업이 시연한 학생들의 TF 기술기반 수업 참관 등 여러 공식 행사에 착용을 했다. 갈길가게 찢어서 다시 블라우스로 만든 옷을 아내는 2018년 7월에 인도 방문 때 인도 대통령 부인으로부터 사리를 선물 받았는데 그중 한 세트를 블라우스로 만들어 입었다. 인도 국민들의 호감을 이끌어내고자 일종의 의상 외교를 한 것이다. 글쎄요. 거꾸로 우리나라에서 한복을 외국 정상 부인에게 선물을 했는데 그 정상 부인이 이 한복을 갈길갈기 찢어서
다른 옷으로 만들어서 입고 나오면 그게 의상외교인가요? 제 아내가 2018년 7월 당시 선물 받은 사리 13세트 중 블라우스를 만든 사리 외에는 모두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 중이다. 사리 한 세트로 만든 블라우스는 외교를 위한 좋은 목적으로 사용됐다. 제발 좀 품격 있는 정치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문제는 한 세트라도 이것을 왜 법을 어기고 국가기록물법이 있는데 법을 어기고 훼손을 해버렸느냐, 찢어버렸느냐. 그렇게 하고 싶으면은 사리를 자기 돈으로 사서 하든지, 아니, 그런데 자기 돈으로 사서 해도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한복을 그렇게 잘게 찢어서 블라우스를 만든다면은 그게 의상외교인가요? 망신이죠. 그리고 이것 하나 정도면 또 어찌어찌 그냥 본다고 하지만은 지금까지 나왔던 김종숙의 옷 170벌, 특할비, 감봉권, 구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프랑스에서 빌려 입은 샤넬 자켓 행방불명됐다. 심지어 그 자켓을 처음에 빌려 입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수천만 원 국정원 공작비가 써였다. 이런 말까지 지금 보도까지 나왔죠. 자, 김정숙을 둘러싼 의상 스캔들, 옷값 스캔들이 엄청난데 그걸 의상 외교 이렇게 신조어를 만드는 문재인 전직 대통령이 양산에 앉아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재명 운명의 날입니다. 자, 아시아투데이 일면 기사입니다. 일면 기사, 3면에도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대북 송금, 오늘 1심 선고, 이재명 수사 분수령, 이화영 유죄된 이재명 정치적 타격 불가피, 1년 8개월 만에 1심 나온다. 이 법원 선고에 따라 검찰의 이재명 수사 향방이 갈린다. 자, 수원지법 형사 11부입니다. 오늘 오후 2시 외국한 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이런 혐의를 받는데 구형에서 15년 받았습니다. 이하영이 15년 받았고 특히 2019년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하영이 쌍방울 대납 내용을 이재명에게 최소한 보고했고 이재명이 깊숙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1심 재판부가 이하영의 대북 송금 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경우에 이재명을 향한 검찰 수사는 속도를 붙을 수밖에 없게 되죠. 대북 송금 혐의 경우 법원이 이하영의 검찰 진술 신빙성 인정 여부가 중요하다. 이 검찰에서 이재명에게 다 보고했어요.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정황상 이제 자기에게 불리해지니까는 갑자기 이 부인이 백정아 씨였죠. 부인이 법정에서 소동을 벌이고 부부싸움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옥중 편지를 통해서 나 이 검찰의 해유에 의해서 잘못 말했어. 이재명에게 보고한 적 없어. 이렇게 발뺌을 한 거죠. 그 발뺌을 한 걸 법정에서 과연 받아들일지. 검찰에서 변호인이 입회하에 진술을 한 게 있는데 이재명에게 보고했다고. 그런데 나중에 편지를 통해서 아니야 내가 거짓말한 거야. 이렇게 한 걸 법정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죠. 자, 그러면은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불가피해집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는 이재명 쪽에서 방어막을 하나 쳤죠. 바로 특검. 수사검사를 특검하겠다. 좌파 변호사들을 임명을 해서 그 법안을 발의를 해놨는데 이하영 선거가 뜨고, 자, 그것도 불안한 모양입니다.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또 행사할 가능성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죠, 이런 거는. 그러면은 또 검사들을 압박을 해야 되는데, 협박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다가 이번엔 검사들을 탄핵하겠다. 얼마 전에 첫 검사 탄핵 사례가 있었죠. 그런데 이 국회에서는 자기들이 다수당으로 통과시켰는데 헌재에서 5대4로 기각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5대4로까지 갔으니까 아직 헌재 구성이 그렇다 이렇게 보고 지금 탄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검사 탄핵을.
자, 채널A 단독 기사입니다. 민주 이화영 특검 거부하면 검사 탄핵 추진. 갈수록 태산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화영 술자리 회유했다면서 특검 법안을 발의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하면 수사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의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이런 게 있죠. 민영배가 단장입니다. 그 꼼수 탈당했던. 여기서 어제 회의를 열고 이화영 그 수사검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을 논의했다. 이화영 수사검사 탄핵은 특검법 처리에 대한 대통령의 선택을 본데 추진하기로 했다.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하겠다. 탄핵 대상은 실무검사부터 윗선 지검장까지, 이번에 수원지검장 새로 갔죠. 윗선 지검장까지 다 포함한다. 검사 탄핵 시리즈가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대책당 소속 민주당 의원이 하는 말입니다. 검사 탄핵 시리즈가 시작될 것이다. 민영배는 탄핵과 같은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 자, 이 전멸 각양입니다. 이재명 한 사람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민주당 조직이 검찰을 아예 무력화시키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고, 문재인대로 정말 국민 부활을 속을 뒤집어 놓는 그런 입장들을 내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소개해드릴 기사는 조선일보 사설 2개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아래 거 먼저 치약, 칫솔도 사비로 구입한다던 문의 기내식 변명. 위에 거는 이재명 영일만 석유 10중 발고 실패할 거다. 그래서 하지 말자는 건가? 문재인은 처음에 취임할 때 정말 치약, 칫솔 다 사비로 우리 돈으로 구입하겠다. 왜 그러냐면 그때 특활비 논란이, 박근혜 정부 특활비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안 하겠다. 특활비 안 쓰겠다. 다 우리 돈으로 하겠다. 했는데 쇼를 했죠. 그때 편의점에서 물건도 사고 이런 쇼를 했는데 청와대 들어가서 결국은 그건 보여주기 한 번이었고, 기내식까지 구두, 옷, 심지어 외국에서 그 국정원 활동비로 옷 사고, 명품 옷 사고, 또 문다혜 태국 기주했는데 경호처 특활비로 돈 보냈다는 의혹까지, 돈 거래를 했다는 의혹까지 다 있습니다. 자, 그 문제를 지적을 하는 것이고, 이재명은 영일만 석유 탐사에 나서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발표에 대해서 그거 10중 팔고 실패할 거야. 조국도 국정을 운에 맡겨도 되는 것인가? 이렇게 조롱을 막 합니다. 국민 생활에 정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세계 각국은 광물 자원 개발을 경제를 넘어서 국가 안보 문제로까지 인식하고 정부가 앞장서고 있는데, 우리만 진영 논리로 자해를 할 셈인가? 자기 스스로를 해치는, 오직 본인들의 방탄 그리고 보복 심리에 의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부정하고 사법 체계도 무너뜨리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이것이 문재인과 이재명의 지금 행태입니다. 2년 전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할 때 이런 것을 바로잡으라고 국민이 정말 과제를 내렸는데, 그걸 하라고 임명을 했던 이원석 검찰총장이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퇴임할 시점 되니까 오히려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한 그런 흔적을 보이려고 김건희 소환, 이 이야기만 지금 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것을 빨리 잡는 노력이 시급히 진행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6월 7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